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출시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과연 국산 1호 치료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셀트리온 그룹주 합병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심층 분석해보고 셀트리온 그룹주 가격 전략 또한 함께 공개한다. 네, 오늘 와이드 경제의 주인공은 셀트리온 그룹주입니다. 셀트리온 사실 어제도 저희가 많이 이야기했고 그리고 최근 이 흐름을 계속 이어받으면서 오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장중에 급등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 시장에서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 우리도 같이 사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헬메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고 나서 유튜브 클립으로 올리거든요, 방송한 거. 근데 그중에 가장 반응이 좋은 게 바로 셀트리온 이야기예요. 항상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서 많은 의견을 주시는데 지금 셀트리온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핫한 뉴스는 바로 임상 소식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임상 소식이 뭐 가장 핫할 수밖에 없는 게 또 25일에 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제 임상 2상에 대한 이런 중간 결과가 나오면 이제 임상 3상까지 같이 좀 진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지금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주가가 또 상승을 했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임상에 대한 이런 이제 조건부 또 승인이 나게 됐을 때, 조건부 허가가 나오게 됐을 때 이제 또 초도 물량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지금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워낙 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뭐 치료제나 백신 둘 중에 하나라도 좀 있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좀 그쪽으로 많이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고요. 그에 따른 또 수혜가 또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국내에서 또 원가로 또 제공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지금 이제 뭐 조건부 이제 승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또 언제 나오느냐가 또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 한 달 이내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내년은 또 넘어간다라는 그런 흐름들이 또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빠르게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이런 흐름들이 되는 것은 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 2상의 투약을 완료했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그 셀트리온이 10% 넘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셀트리온 제약은 상한가로 가고 근데 잘 뜯어보면 투약 완료라는 거죠. 임상 2상이 끝난 것도 아니고 2상에 대한 투약을 완료했다. 그럼 이게 시판되기까지는 3상이라는 그 관문도 거쳐야 될 텐데 과연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을까요? 일단은 뭐 소요되는 예상은 조금 뭐 당연히 이제 내년 쪽으로 좀 끌고 가고 있기는 한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건부 허가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임상 2상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먼저 이제 선 물량을 또 공급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초도 물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개 일단은 좀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연내까지 뭐 150에서 200만 또 그 이상까지 좀 보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뭐 임상 2상에 대한 그런 데이터 결과 데이터들도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또 이제 식약처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진행 자체는 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아무래도 지금 뭐 대부분의 백신이나 치료제들이 보통 뭐 2, 3 상상을 동시에 또 신청하는 이런 흐름들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속도면에서 조금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임상 3상은 또 전 세계 10개국에서 또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성진 회장이 이제 전 국민 코로나19 진단을 제안했고 정부 측에서는 뭐 일시 진단은 좀 어렵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서성진 회장이 계속 앞에 나오면서 이 치료제에 대한 기대를 더 북돋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내년에 정말 치료제가 보급이 된다면은 그 가격적인 면에서도 좀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치료제 가격이 그리 비싸진 못할 텐데 지금 뭐 셀트리온 측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좀 있나요? 일단은 뭐 이제 이미 공개적으로 이제 원가 수준으로 좀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미 밝혔죠. 그래서 가격대는 이제 40만 원대로 좀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건 이제 국내에 한해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제 해외로 판매가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한 40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
정도 순으로 네. 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랑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국내랑은 일단 차이가 크고 일단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공공재 성격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원가 관련된 느낌으로 좀 와서 그런 거지 그게 해외에서 똑같이 판매가 될 때는 굳이 셀트리온이 해외에서도 그렇게 저렴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만약에 조금 더 가격을 좀 낮추게 된다고 했을 때는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또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요도가 또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뭐 셀트리온과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또 국내 또 CMO에서도 또 이제 대장격으로 좀 불려 있기 때문에 생산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빠르게 늘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지금 일각에서는 이게 원가적으로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매출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원가 관련된 부분으로 진행되는 건 국내에서고요. 일단은 그렇게 국내로 진행이 되더라도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상승하는 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매출이 조금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반응이 좀 덜 될 수는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러한 관련된 부분으로 좀 폭발적인 또 매출의 증가가 나올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외에도 뭐 워낙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허즈마, 트룩시마, 램시마 이런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부분들이 또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점유율도 늘어나고 있고 뭐 램시마 SC 관련된 부분도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뭐 본업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뭐 지금 이 현상이 원가로 제공이 되더라도 그렇게까지 뭐 나쁘게 볼 거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약 쪽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백신은 1년에 2번 정도 투약을 지금 스케줄로 잡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 투약으로 다 치료가 되는 건가? 이 450만 원을 계속 치료 받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저도 뭐 일단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해요. 근데 네, 너무 저도 궁금했어요. 저도 뭐라고 딱 뭔가 약간 어렵지만 그래도 뭐 백신이랑은 다르게 일단 한 1회 투약으로 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여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아무래도 그래서 계속 함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또 잘 진행이 됐는지 또 검사는 또 진단 키트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검사를 하고 만약 치료가 안 됐으면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저도 이제 뭐 어떤 지금 치료제가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저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수준에서는 뭐 이렇게까지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또 당황스럽게 만들었네요. 이 셀트리온 그룹자면 또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합병 이슈인데 사실 저희 채팅방에서도 제가 셀트리온에 대한 궁금한 것 좀 여쭤봐 주세요. 질문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요. 셋 중에 뭐 살까요?거든요. 근데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좀 더 선택지가 줄어들어서 그렇죠. 선택이 용이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투자자분들이 바라는 그 시나리오대로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병에 대해서? 일단은 합병 같은 경우 지금 뭐 워낙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가장 뭐 이제 좀 크게 주류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제 헬스케어가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를 통해서 이제 합병 비율을 좀 많이 높여주는 그런 부분들로 가고 있고요. 또 다른 얘기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약 같은 경우가 너무나도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합병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만큼 좀 이제 시가총액이 올라가지 않을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엔 주식수가 똑같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좀 흘러가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최근에 또 이제 굉장히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또 최근에 주가에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시면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가 가고 이제 셀트리온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일단은 좀 이런 키 맞추기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헬스케어가 이전 상장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단기적으로는 헬스케어 쪽이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합병 비율이 마주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나머지 수급들이 좀 제약으로 일단 옮겨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렇게 좀 순서를 정해놓고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6월 달이랑 12월 달에 조금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이 잘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겠고 헬스케어가 이제 이전 상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지분을 셀트리온 이제 서정진 회장이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봤을 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약 19% 정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헬스케어가 30%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헬스케어 자체의 주가가 높아지게 됐을 때 아무래도 합병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병 이후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대충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현재는 이제 합병이 안 된 상황이고 네. 아직 치료제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충분히 기대를 가지고 미리 매수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좀 가격이 살짝 올라오긴 했어도 여전히 상승 룸이 열려 있다, 기대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봤을 때
셋 중에 뭘 사는 게 좋을지 최선을 좀 골라주세요. 저는 지금 만약에 세 개 중에서 사야 된다면은 네. 뭐 물론 지금 급등이 나온 상황이라서 좀 부담스럽긴 부담은 있지만. 네,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제약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주인공을 그냥 공략해라.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합병에 대한 이슈도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거고 그렇다면은 네. 지금 시가총액이 가장 낮은 제약 쪽 그리고 많이 솔직히 좀 소외가 됐었습니다. 주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약 쪽이 조금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좀 집중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헬스케어를 좀 보셔야 되겠지만 최근에 주가의 상승률 자체도 제약이 좀 강하게 나오게 된 이유도 결과적으로 그런 좀 심리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굳이 세 개 중에서 좀 고른다면은 셀트리온 제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약 물론 이제 조정이 나올 땐 다 같이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서도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제약 쪽으로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그리고 결국에는 본주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좀 확신이 안 드신다면은 좀 약간 이제 얌체 같을 수 있지만 네. 이제 세 종목 모두 다 조금씩 비중을 담으셔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래도 제약 비중을 가장 높게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이 이번 이슈에서도 상한가로 가장 큰 탄력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을 사지 못한 분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도 번져 나갔었는데 네네. 탑픽으로는 이제 셀트리온 제약을 꼽아 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